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LA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산불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제서야 올해 들어 영상을 처음으로 올리게 되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투자로 좋은 성과가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이 상당히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 트럼프의 취임 그리고 지금까지 리세션을 100% 맞췄던 인버티드 이ल्드 커브의 방향 전환 그리고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의 4단계 인플레이션과 미연준의 금리 정책 등 마켓을 크게 올리거나 반대로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벤트들과 지표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페이트런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눴던 줌 미팅의 내용 중에 올해 투자하시는데 정말 중요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내용과 지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면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2년처럼 투자하기 좋은 패턴과 기회들이 왔을 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큰 수익이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와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트런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줌 미팅 때 얼굴을 뵙고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션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켓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리세션을 100% 예측했던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인버티드 이ल्드 커브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이자율에서 2년 만기 국채 이자를 뺀 거를 이제 나타내는 표인데 인버티드 이ल्드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이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인버티드 됐다 그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인버티드 됐다. 근데 인버티드가 되고 나서 이게 다시 0을 찍고 올라올 때 여기 보시면 이 회색 박스가 다 리세션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뭐 여기 닷컴 버블 그리고 08년도 09년도 리세션. 근데 인버티드 이ल्드 커브가 일단 되면 뉴스에서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리고 제가 줌 미팅 했던 첫날부터 이건 항상 이 지표는 항상 봤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인버티드가 스티프하게 되게 깊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0을 찍을 때까지 제가 항상 그 팔로우업을 해드렸는데 0을 찍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지금까지 매번 리세션이 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0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제가 줌 미팅 때마다 팔로우업을 해드렸는데 이게 0을 찍고 올라서 지금 많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패턴들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0을 찍고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파르게 쭉쭉쭉쭉 올라가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아마도 마켓에 상당히 그 유포리아, 약간 마켓 크래시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마켓이 정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런 마켓에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켓이 되게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멜톱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고 있고 지금 아마 이제 이번 분기 실적 때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미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뭐 홀딩하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다.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이드했던 머니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있고 사실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과 맞물려서 그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2025년 중후반까지 마켓이 좋아야 비트코인 할빙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연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비트코인 차트는 다이몬드 멤버분들한테 매일 해드리거든요. 매일매일 이게 변동이 심하고 되게 중요한 지표, 지점들에서 크게 왔다 갔다 반등을 하기 때문에 좀 매일매일 정말 그 차트를 분석해 드리는데 하여튼 주식시장과 가상화폐가 이제 동떨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요 인버티드 yield curve가 좀 오르고 있다는 거 요게 쭉쭉쭉 오르기 시작하면 마켓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저는 사실 반대로 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들 막 마켓에 들어올 때 보통 크래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신용카드 빚이 다 있잖아요. 미국인들은 이제 신용카드 빚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보통 리세션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뭐 그러겠죠. 지금 인플레이션도 뭐 계속 유지가 됐었고 신용카드를 긁고 나서 살아야 되니까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 트렌드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도 2022년 이후로 좀 바뀌고 있죠. 상승으로. 근데 바뀌고 나서 바로 리세션이 오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요 크레딧 카드를 갚지 못하는 요 트렌드가 바뀌고 나서 약간 리세션에 대한 걱정, 좀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요걸 좀 지켜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요걸 좀 팔로우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대인데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좀 높긴 해요. 뭐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것도 좀 지켜보시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마켓이 갑자기 오르고 있죠. 어떤 걱정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금리를 작년에 내렸는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이제 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이제 돈이 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긴 할 건데, 뭘 걱정했냐면 인플레이션이 2022년처럼 다시 올라간다면, 마이클 베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또 많이 올라가면 미 연준에서 금리를 또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전망이 나오면 마켓이 상당히 크게 떨어질 거예요. 2022년도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뭘 지켜보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다시 오르고 있느냐, 요거를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 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되기 전에 레이버 마켓 이게 좀 되게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레이버 마켓이 탄탄한 게 사실 좋은 거긴 한데, 레이버 마켓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 활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가 되기 전에 레이버 마켓이 좋았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만약에 전문가들의 기대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면 마켓이 크게 떨어졌을 거예요.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CPI, PPI 모두 생각보다 전문가들의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9점대까지 올랐었죠. 2022년도에. 그리고 나서 금리를 막 올리면서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core CPI라는 건데, 이게 3.3에서 3.2로 지금 떨어졌죠.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를 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마켓에 약간 긴장이 풀린 상태예요. 그래서 마켓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연준이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2%대 유지시키는 게 미연준의 기능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unemployment rate이 4.5에서 5 이상 올라가면, 지금까지는 100% 리세션이 왔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4.5를 넘어가면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5까지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진짜 걱정을 하죠. 근데 이게 4.2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왔죠. 다행히.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걱정을 했다가 이게 다시 릴렉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저는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unemployment rate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 unemployment rate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경제가 탄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unemployment rate이 너무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금리를 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리세션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리를 내릴 때도 금리를 내린 이유가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아직은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은 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unemployment도 상당히 중요해요. 미연준이 신경 쓰는 인플레이션과 unemployment, 요 두 개는 이제 투자를 정말 하신다면 항상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센티먼트인데, 투자자분들이 지금보다 6개월 후에 마켓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하는 그런 표예요. 그래서 AAII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월 15일, 그러니까 며칠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매주 하는 건데, 며칠 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후에 마켓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40%로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마켓이 6개월 후를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다시 말해서 마켓에 fear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fear and greed,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지금 마켓 전반적으로 fear가 많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투자를 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마켓이 움직일 정도로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10명 중에 8명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근데 지금 마켓,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마켓이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그래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보는데, 이게 지금 매주 이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는 6개월 후에 뭐 마켓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분들도 똑같아요. 마켓이 막 되게 좋아요. 막 오를 것 같아. 막 오를 것 같으면 이런 식이, 제가 이제 요 날짜랑 여기 날짜들, 마켓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높은 지점들, 그리고 마켓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낮은 지점들 37%막 이런 37, 여기 37, 이런 지점들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똑같아요. 마켓이 이렇게 오를 때는 마켓이 6개월 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켓이 내려갈 때는 마켓이 6개월 후에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기 이 서베이에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되게 중요한 이 지점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풀백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분들은 이게 오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졌지만 이 중요한 지지선까지 떨어졌을 때는 마켓이 다시 반등할 경우가 많아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센티먼트가 오히려 마켓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는 마켓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마켓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서베이의 퍼센티지가 높을 때는 마켓이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마켓이 떨어질 거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마켓이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걸 일일이 다 비교를 해보시면 반대로 움직이는 거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닷컴 버블 때는 여기 보시 이게 P 레이쇼예요. 이 S&P 500의 P 레이쇼를 나타내는 건데 이 P 레이쇼가 높다는 거는 실제 수익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버블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이 P 레이쇼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1920년부터 마켓의 P 레이쇼를 측정한 건데 지금 마켓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 P 레이쇼를 보면 지금 25, 26 정도예요. 자, 닷컴 버블 때가 46이었고 2008년, 2009년도가 122였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비교를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닷컴 버블 때 분기 실적을 보시면 실제 회사의 수익과 매출, 순수익이 없어요. 심지어 캐시플로우도 없는데 닷컴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와 매출 순수익이 없는데 회사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데 단지 비전, 뭐 인터넷 이런 얘기를 해서 지나치게 많이 사는 바람에 가격은 여기 있는데 실제 회사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이 회사의 성장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버블이에요. 이게 버블. 그래서 P 레이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론 주식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분기 실적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엔비디아나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분기 실적을 보시면 정말 수익과 매출, 순수익, 캐시플로우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 가격이 시가총액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하나는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게 버블이고 지금은 물론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실제 실적들을 보시면 버블이라기보다는 실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균 정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닷컴 버블이나 08년, 09년도만한 버블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뭐 25, 26 정도고 우리가 2021년도에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었죠. 그게 이제 한 37, 8 이 정도였던 때죠. 그래서 뭐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 마켓 전체를 좀의 가치를 좀 생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격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마켓 크래시가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버블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고평가되어야 터지는 거지 그냥 단순히 주식시장이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트렌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이제 트렌드 얘기도 말씀드릴 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